이름도 많이 들어보셨고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사회재활과 팀장을 맡고 계신 이근희 팀장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많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지어가 이렇게 잘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열기에 놀랐습니다. 대단하세요. 네, 가족분들이 바쁘시겠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와, 은평병원에 2, 4주 목요일 날 가,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여기 오시는 거예요. 네. 또 어딘가 가족교육이 서울시 수원도 있고 또 서울시 한국정신장애인 가족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서울주부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넷째 주 토요일날 여기서 하는데요. 이거 다 다니시면 안 늙으시겠어요. 우울증 안 생기시겠어요, 어머님들. 네, 당사자분들 오늘 많이 오셨고 오늘 강의 시작할 건데 이 강의가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유튜브로 보는 거랑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별개여서 오늘은 실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실습합시다 하면은 실습을 일사불란하게 해주셔야 오늘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강의 전에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 대화법을 적용하면 자녀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지금 치료 중이지 않고 너무 증상이 심각하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나전달 그 정도는 조금 도움 되겠지만 어쨌거나 치료를 안 받아서 증상이 심한 분은 어떻게든 치료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동료 여기 좀 보니까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 분들도 많으세요. 이거는 상담자를 위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화법을 자녀한테 적용해도 도움이 돼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A4 용지 한 장이랑 포스트잇도 좀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넘어갔습니다. 자, 이 짝이 필요한 순간에 짝, 저를 바라보고 이 책상이 여기 있지. 책상에 앉았어요. 자, 화면을 바라보고 맨 왼쪽에 앉은 분이 1, 2, 3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1, 2, 3. 여기는 누가 1이죠? 1 없어. 1, 2가 되겠죠. 1, 2. 1, 2. 가급적 3명씩 짝이 돼서 앉으세요. 자, 모든 책상에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어머, 누가 가운데 앉은 분이 손 들어. 1번. 이 책상을 기준으로 이쪽에 앉으신 분 화면을 바라보고 왼쪽에 앉은 분이 1번.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여기 검은 모자 쓰신 선생님, 여기 선생님 그쵸? 1번. 예, 1번. 번호를 알아요. 오늘 실습을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손 들어주세요. 2번. 그쵸? 2번. 네, 2번. 그리고 3번이 없으면 조금 더 바빠져.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짝꿍을 하나 꿔와요. 3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하고 3번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잘 따라오시면 되고 3번이 없는 데는 1번이 3번 역할도 해줘야 돼요. 막 바빠. 3인 1조가 좋습니다. 자, 질문 1, 2, 3, 4가 있는데요. 먼저 용지에 이거 오늘 아껴 써야 돼요. 이거 A4 용지. 이거 뭐야 이거? 하나는 돼요. 여기에 맨 위에다가 성함을 써주시고 1, 2, 3, 4번에 질문은 쓰지 말고 키워드로 답만 써보세요. 1, 2, 3, 4에 답만 쓰세요. 단어로. 문장도 쓰지 마. 단어로. 근데 이거 아껴 써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맨 위에다가 선생님 성함이? 김유한이요. 김유한 쓰고 1, 2, 3, 4 쓴 다음에 단어로만 답을 쓰세요. 예, 쓰기 싫으면 머리 좀 안 써도 되긴 한데 단어로 여기 이따 보여줘야 되니까 설명 만들면 안 돼. 누구 거예요? 네. 이 서로 뭐 시험 보는 거 아닌데 왜 막아? 네. 예, 써보세요. 잠깐. 안 보이는 분 여기 한 자리 남았어요. 예, 안 보이는 분은 일로 오세요. 여기 3인 1조인데 한 자리 남았어. 3인 1조를 앉는 게 좋습니다. 1, 2, 3, 4. 4번은 당사자는 우리 엄마랑 대화하면서 짜증났던 상황. 부모님은 자녀와 대화해서 힘들던 상황을 써주시면 돼요. 키워드. 많은 잔소리. 청소를 안 함.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4번. 네.
1, 2, 3, 4를 적어주세요. 단어로만 적으세요. 길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단어로만. 다 작성하셨나요? 네. 1, 2, 3, 4. 오늘 나의 짝꿍이 좋아야 돼. 순발력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진도를 못 따라가. 1, 2, 3, 4. 적으셨죠? 자, 세 분 이제 잠깐 대화한 다음에 그 다음 진도 나갈 거예요. 세 분이 서로 마주 보려면 어떻게 되니? 가운데 있는 사람 의자를 뒤로 좀 잠깐 빼야 돼. 오늘 여기 아주 분이 좋네요. 세 분 아주 우수한 분이 될 거예요. 가운데 분이 이렇게 뒤로 의자를 빼. 세 명이 마주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1, 2, 3, 4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1분씩 나눕니다. 이해되셨죠? 늘 시작할 때 1번이 반장. 이분을 잘 보세요. 이거 웃음에 보고 앉았어. 1, 2, 3, 1번이 반장. 이해되셨죠? 1번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1번. 웃음에 안 적었어. 네. 적고 있는 중에 단어로만 적어. 단어로만 적어. 2번은 동료 지원가로서 내가 가족 지원가란 동료 지원가가 아니었어도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걸 적으면 되고요. 3번도 내가 내 친구와 당사자라면 내 친구와 또는 내 엄마와 대화 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쓰고 4번은 힘들었던 거. 나의 가족과 대화 시 자녀는 부모, 부모는 자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키워드로만 쓰면 돼요. 키워드. 예. 1번 상담자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번 동료 지원가로서 가족 지원가로서 내가 상담을 할 때 나 상담한 적 없어. 아니 친구랑 대화 나눌 때 생각하면 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경청이든 공감이든. 네. 그다음 3번. 네. 당사자는 제가 오늘 강의록은 가족 대상으로 했지만 당사자도 있기 때문에 3번은 자녀는 부모와 부모는 자녀와 대화 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4번은 힘들었던 상황. 이해되셨죠? 자, 준비 안 돼서도 짧게 얘기하면 돼요. 자, 3분을 드릴 겁니다. 한 사람당 1분씩 3분. 자, 1번부터 서로 셋이 마주보고 1, 2, 3 해주세요. 네. 제가 중간중간 시간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3분 드려요. 한 사람당 1분씩. 자, 대화 시작. 저는 1번부터. 뭐 듣는 거나 뭐 대답하는 건 뭐 다 좋지만 일단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겸손하게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씀하고서는 일단 잘 들어야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3번은 친구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자기 개방을 좀 잘 하는 편이에요. 저에 대해서 좀 자기 개발을 잘 하는 게 대화시 3번 질문이네요. 네, 근데 저 3번을 제가 여기 친구하고 할 때 좀 친구랑 얘기할 때 뭐 자기 개발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개방이어서 네, 제 얘기를 잘 한다. 네. 그다음에 4번은 부모님이 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져서 의지로 막 이렇게 해라.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 사회복지사 쌤이랑 얘기할 때 제 얘기에 공감을 되게 잘해주시고 어떤 얘기를 하든 다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니까 그게 잘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 30초 남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저는 엄마랑 이번 질문 엄마랑 얘기할 때 1분 30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얘기를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 좀 그때 좀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3번도 똑같아요. 이해 공감이고 네 번째는 엄마랑 저랑 대화할 때 트러블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 제가 뭔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을 때 40초 남았습니다. 그때가 엄마가 좀 엄마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히는 거 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나눠주실까요?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보세요. 10초 남았습니다. 나중에 심지어가 교회처럼 바뀔 것 같아. 살을 만져가지고 교회 정신장애 교회 같은 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엄청 많아져. 지금보다 장소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잘 말씀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간중간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타이머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타이머가 안 보이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시간을 얘기하면 1분씩 시간을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반장은 타이머를 켜서 먼저 3분간 보면서 하면 더 보고 좋고요.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힘든 것 같아요. 어디 그냥 다 장애인 아, 됐다. 일반으로. 자, 오늘 몇 살인데 지금? 네? 몇 살인데? 혹시 빈장 만으로 있으면 안게 안 내주세요. 35살이에요. 오늘 교육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가족 지원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료 지원가로서의 상담 기법, 해결 중심 상담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상담자를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족 지원가나 동료 지원가를 위한 상담 기법으로 교육을 하고, 또 하나는 교육을 하다가 오늘 주교육은 가족 지원가, 동료 지원가의 해결 중심 상담 기법 교육인데, 그 사이사이에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적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니까 자녀와의 대화 기법도 포함해서 강의를 합니다. 아, 이게 좀 늦게 간다고 했죠. 이거는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해결 중심 상담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후에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유튜브에 해결 중심 상담 이렇게 검색하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실습을 빨리빨리 진행해줘서 진도를 짝짝짝 나가면은 쉬는 시간 쉬고 나서 한 10분 정도 되는 해결 중심 영상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도가 이제 잘 안 되면은 못 보고 집에 가서 각자 보시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잘 안 보세요. 네. 자,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오늘 외우셔야 돼서 이거를 총 9가지가 있죠. 9가지. 이거는 오늘 실습하는 동안 계속 보셔야 돼요. 쪽지가 다 받으셨을 때 오늘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받으신 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안 받으시면 옆 사람들 빨리 다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상담가들 훈련을 하고 나면 이걸 코팅해서 책상 옆에 붙여놓고서 상담을 합니다. 해결 중심 상담 질문 기법이고, 해결 중심 상담은 인수버그 김이라는 분이 미국 LA에서 비행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개발한 상담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효과가 좋았던 거야. 다른 상담가들은 비행 청소년이랑 상담을 하면 애들이 상담을 오지도 않고 서로 나가 떨어지는데, 인수보금 김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 애들이 변화되는 거야, 단기간에. 왜 그런가 봤더니 해결 중심 상담이었던 거야. 그게 이제 뭔지를 볼 겁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손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3명이 서로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손을 든 다음에 이 시간상 한 명만 읽어야 돼서 한 명만 읽어야 돼서 우리 어차피 다 순서는 똑같이 돌아가요. 자, 셋 중에 오늘 지금 이 라운드에는 네가 이 9가지를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투표하는 거 이해되셨죠? 둘이면 서로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1번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투표해주세요. 오늘 네가 읽었으면 좋겠어. 서로 셋이 투표. 셋이서 이렇게 투표 이렇게. 아, 내가 한 거면 나한테 해도 돼. 오. 그래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분 있죠? 많이 받은 분 손 들어. 내가 하고 싶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손 들어. 한 테이블당 한 명씩 손 들어야 돼요. 한 테이블당 한 명씩.
아 여기 왜 손 안 드세요? 한 테이블당 한 명씩. 자 없으면 무조건 1번이 한다. 무조건 1번. 자 근데 손 들었죠? 네 손 들었죠? 한 테이블당 한 명씩 손을 들었어야 돼요. 네. 자 손 들으세요 빨리. 빨리 손 드세요. 손 안 들면 무조건 1번이 손 들어야 돼. 1번. 거기 가운데 분이 한 테이블당 한 명만 손 들라고. 자 이분이 마치 상담가인 것처럼 1번부터 9번까지 따옴표만 읽어주세요. 따옴표만. 일단 그게 뭔지는 설명할 테니까 이 따옴표만 가운데 있는 분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기존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심각할 때를 1 모두 해결되었을 때인데 10이라 했을 때 지금의 선택을 결정할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선택하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의 가족이 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길 바란다고 생각할까요? 상황이 처해질 때 눈물을 뻗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요? 다른 게 있지. 다른 게 있지. 나 정해지 다른 게 있을까? 그치. 네, 다 읽으셨습니다. 앞줄이 다 읽었으면 뒷줄도 읽은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줄만 제가 잘 들려서 이거를 오늘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상담에 활용하시려면.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도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해결 중심, 오늘 제가 이론을 많이 다루지 않지만 지금 한 두세 슬라이드는 이론을 다룹니다. 자, 해결 중심 이론은 왜 비행 청소년들한테 잘 먹힌 상담이 되었냐면 내담자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마라. 기본 철학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체중이 늘고 커피 믹스를 하루에 5잔 마셔. 근데 살은 또 빼고 싶어 하네. 그래서 상담자는 걱정이 되지만 내담자는 커피 5개 문제 없다. 그러면서 계속 살은 빼고 싶대. 그러면 커피 믹스 5개 마시는 게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걸 더 이상 논하지 않아요. 설사 살을 빼고 싶다고 해도 근데 믹스 커피를 5개 먹어도 취업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뚱뚱해. 그럼 당신 살부터 빼야 된다. 커피부터 줄여라. 저는 커피는 문제 없어요. 그럼 전 이거 먹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하면 건들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자 취업하려면 살도 빼야 되고 그러려면 커피 믹스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직면을 시키죠. 그러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행동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라도 효과가 있다는 걸 상담자가 안다면 그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역시 체중을 걱정하는 당사자가 있어. 근데 밤에 야식을 하고 있어. 살이 계속 쪄. 근데 자기는 취업도 하고 싶다면서 살도 빼고 싶대. 그럴 때 아니 밤에 야식을 하면 살이 빠지냐 이게 아니라 대신 낮에 2시간 먹기를 하고 있대. 오히려 그것을 네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게 살 빠지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지 어떻게 그걸 잘 지속하고 있는지 잘하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했던 것들 중에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게 있고 상담자가 보기에도 별로 효과가 없는 방법이면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직면시키고 안 되는 거에 대해 상담자 전문가 입장에서 계속 다루려 하고 그러질 않아요. 해결 중심은 상당히 당사자 중심에 서 있는 상담법이다. 어느 쪽을 보고 해야 잘 넘어가나? 이건가? 자, 그래서 문제 중심 상담과 해결 중심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눈으로 쭉 보세요. 키워드들이 보이죠? 해결 이렇게. 내담자의 초점, 장점, 내담자가 자기 문제의 전문가, 내담자의 틀을 중시, 저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해결 중심 기반 상담, 해결 중심 기반 대화에서는 첫 번째, 내담자의 예를 들어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가 있다고 칩시다. 취업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맨날 집에만 있고 아무 준비도 안 하면서 막연히 취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 너 취업도 준비 안 돼 있고 경험도 없고 뭐 이런데 네가 무슨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아니라 아 취업하고 싶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분의 갖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원하는 바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따로 살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 이런 내담자가 있으면 아니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네가 돈도 벌어서 월세도 장만해야 돼, 혼자 밥 짓는 것도 연습돼야 돼, 빨래도 해야 돼. 네가 뭐가 준비됐어? 어딜 네가 나가? 독립은 쉬운 줄 알아? 제가 이거 10월달에 저희 딸한테 했던 대화예요. 딸이 돈 벌자마자 분가한다고 해갖고 그랬는데 그 문제보다 원하는 바에 초점. 아, 네가 이제 엄마로부터 분리하고 싶구나. 엄마가 볼 때 1도 안 돼. 1도. 근데도 아 그러고 싶구나. 아 근데 월세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장만할 수 있을까? 밥도 좀 우리가 해먹을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너의 원하는 바. 그래 좋아. 근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직면을 시키거나 반박을 하거나 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파고들기보다 잘했던 거 한 개. 왜 우리 당사자에도 10가지 다 잘못하진 않잖아요. 잘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니까 잘하는 거 한 개나 예외에 대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문제의 더 전문가라는 그 시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지원가라고 저는 오늘 하고 주 상담의 방향은 가족 지원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담자, 다른 가족을 상담할 때를 상정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온 내담자가 문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 질문만 잘해주면 돼요. 가장 안 좋은 상담은 충고주기로 엄청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자녀랑 너무 갈등이 있어요. 우리 엄마랑 너무 갈등이 있어요. 제가 살을 빼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할 때 해결할 방법을 참 많이 얘기해 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알고는 있어요. 실천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살 빼고 싶군요.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노력했던 것 중에 효과가 있는 게 있었나요? 저 독립을 하고 싶어요. 엄마로부터. 엄마 잔소리 지겨워요. 그렇군요. 그럼 독립을 하려면 뭐부터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노력해본 게 있나요? 라고 그 내담자가 문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충고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충고주기를 하거나 직면을 시키면 화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예전 초창기 때 동료 상담에 제가 근무하던 송파 어그로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료 전가가 너무 뿌듯하게 나오는 거야. 상담을 하고서 자기가 그 환자가 집에만 누워있고 의욕이 없고 친구도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지, 어떻게 하면 의욕을 불어일으킬지를 쫙 얘기해주고 났대. 혼자서 쫙 얘기를 해주거든. 쫙. 그럼 이분이 변할 거 생각을 자기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 이건 달라지지 않죠. 이분이 모르나 의욕도 없고 우울하고 좌절감이고 음성증상 심한 분한테 동료 전가가 아주 충고를 쫙 주고서 너무 뿌듯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나의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낫죠. 나도 그랬는데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달라졌어. 그게 낫죠. 자,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만의 아주 콘크리트한 틀이 있습니다. 그거를 직면시키지 마라. 존중해줘라. 그래서 내담자의 저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함께 노력하다 보면은 내담자가 바뀐다라는 전제하에 아주 내담자에 대한 긍정 시각을 갖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해결 중심 상담을. 자,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하든 가족 지원가가 다른 가족과 대화를 하든 내담자를 알고 싶어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꼭 해결 중심만이 아니라 상담의 기본 기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상담의 기본 기술이고 플러스 해결 중심 질문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플러스. 네. 자, 이걸 얼마나 잘하나 이거가 다시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거는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어머니도 오랜만에 만나서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경청을 했는지, 이렇게 고개도 끄덕였는지, 또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되게 자기 자녀 때문에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적절히 침묵을 사용했는지, 감정이입을 하면서 잘 들었는지, 평소에 나의 의사소통 스킬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남의 말을 그렇게 공감과 경청을 할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리 엄마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정신병원에 상담을 하냐고. 그래서 엄마 저는 상담 안 해요. 그냥 길을 개척해주고 자원을 연결해주고. 엄마 전 별로 상담은 해결 중심,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건 하는데 공감과 반영적 경청을 엄마 난 잘 안 해.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사회복지사냐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후배들이 상담소를 많이 차려서 저보고 상담하러 꼭 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공감과 경청이 잘 안 돼. 나는 절대 상담가로 안 가. 교육은 해줄 수 있어. 상담가로 안 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이 6가지가 잘 돼야 합니다. 화면이 자,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 교육에 앞서 상담의 기본 기술부터 복습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또 실습이 돼. 짜잔. 자, 일반적으로 여기 여기는 온 자녀들은 다 훌륭해. 여기 당사자 지금 너무 다 훌륭해. 여기 와 있는 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집에 누워 있는 분이 문제죠. 우리 열불나게 하는 분은 집에 누워 있는 당사자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자녀가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방에만 있고 비협조적이고 때때로 감정을 폭발하거나 방에서 문을 안 열고 나오거나 그로 인해서 부모가 좌절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자녀와 갈등이 악순환되면서 점점 의사소통도 안 되고 어쩌다 의사소통을 하면 감정적 폭발로 흐르기가 쉽죠. 자, 그래서 좋은 의사소통은 가족 지원가로서도 듣고 부모로서도 들으시면 됩니다. 경청, 말을 끝까지 듣는 것, 공감, 감정을 이해하고 말해주기, 명료, 단순하고 특히 정신과적 어려움 있는 분들 자녀한테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부모가 폭발적이 돼서 막 퍼붓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내 기분을 그 자리에서 푸는 거에 도움이 되는데 더 많은 역효과가 나니까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고 지적질보다는 이해 중심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세요. 자녀만 보면 열불난다고. 실제 저희 동료 상담실 오는 사례 중에도 아버님이 자녀한테 계속 퍼붓는데 화가 나서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 떨어져 살라고. 그러니까 저희 딸은 정신과적 어려움이 없고 남들이 볼 땐 엄친아야. 지 앞가림 잘해. 근데도 제 눈에는 다 잔소리 할 것들로 보이는데 작년 10월에 갑자기 이제 취업한 지 5개월 만에 분가를 선언하고 강남으로 가버렸거든요. 비싼 월세를 주고 저는 이해는 안 됐지만 근데 사이는 좋아졌어요. 사이는. 그리고 저도 어쩌다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니까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따다다다 했던 거를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분가하니까 친구들이 막 외동딸이 분가하는 거에 대한 막 서운함, 분노, 그다음에 월세를 내겠다는 저 철없는 행동에 대한 분노, 돈 언제 모아서 시집 가려고 이랬는데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딸과 거리를 두게 되면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딸은 원래 싸가지가 없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좋아졌어요. 왜 손님처럼 대하니까 자주 안 보니까 손님같이 돼. 그리고 제 감정을 별로 폭발할 일이 없어. 안 보이니까 잔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물론 자녀가 협조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제발 떨어져 사세요. 그러니까 70, 80 부모님도 7, 80 되면 본인들도 아프고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부모도 실은 노인병원 가야 되잖아요. 내 몸이 아파. 근데 50대, 40대 자녀 돌보는 건 그 자녀가 정신과적 어려움이 없어도 열불나.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떨어져 사는 거 그런 건 제가 또 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원의 연결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아무튼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 말을 섞을 때 자녀와 이 부분을 잘 해주시고 특히 여러분이 가족 지원가이고 동료 지원가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습을 해야 알죠. 자, 넘어가라. 자, 기본 자세. 그래서 자녀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이거 상담에 이제 기본기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해결 중심 상담보다 지적질 하기보다는 감정 예를 들면 이거죠. 엄마 내가 오늘 동아리 갔는데 어떤 남자애한테 이러저런 얘기를 했더니 걔가 저렇게 반응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상했어. 이럴 때 제가 좀 지적질을 하는 엄마였으면 야 그 남자한테 네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었지 라고 바로 지적질을 하면 우리 딸이 이제 화를 내고 엄마를 얘기하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너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있었더라도 너 진짜 화났겠다. 너 진짜 짜증났겠다. 그 감정을 읽어줘요 요즘에. 그러면 자기 얘기를 더 해요. 자기 얘기를 더 해야 얘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동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 왔는데 얘기를 들어줬어. 감정 공감을 해줬어.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사진도 보여주더라고. 옛날 같으면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애들이랑 대성리 가서 이런 놀이라고 앉아있냐 한심하다 이러고 싶은데 꼭 참고 어머 대성리 수영장도 있어? 펜션 비싸지 않아? 이러고 싶은데 와 여기 되게 좋다. 엄마도 가고 싶다. 이런 데는 얼마야? 이러면서 재밌었니? 막 얘기를 해. 사진도 보여줘요. 원래 안 보여주는데. 그래서 감정을 좀 읽어주고 비난보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감정적인 비난보단 관찰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자녀가 뭔가 어려워 보이면 무엇을 도와줄까? 그다음에 항상 절대 같은 극단적 표현 피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경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두 가지 화면을 보여준 다음에 스스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이 당사자들은 나의 부모님이 이런 부분을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지키는 것 같은지 또 부모님은 부모님 스스로 5점 만점에 몇 점을 지키는지 짝꿍과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두 화면입니다. 다시 앞에 잠깐만요. 기억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눈맞춤을 하고 그렇게 느꼈어? 하고 질문을 던지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 힘들었겠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해결보다 느낌에 집중을 해주고 문제를 막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줄지 이거보다 그 화난 감정, 느낌에 집중을 해주고 자녀가 한 말에 대해서 충고주기나 반박하거나 직면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을 요약해. 너무 짜증났겠구나. 그 회원이 그랬다면 상대 회원이 그랬다면 너무 짜증났겠구나 하고 감정을 요약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기 전에 나의 부모님은 어떠한지. 근데 오늘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앉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로 세 분이 말아보세요. 일단 투표. 당사자는 부모님에 대해 투표를 하는 거고 부모님은 스스로 투표를 하는 게 5점 만점에 나는 대체로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셨죠? 저 이근이는 요즘에 4점이라고 생각해요. 4점. 우리나라는 아마 3점이라고 할 것 같은데 4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한 대화 기법, 경청, 공감, 반영적 기법에 있어서 나는 대체로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머님은 스스로를 부모님은 당사자는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맞죠? 오른손 높이 들지 않으셔도 돼요. 서로 짝같게 보이죠. 하나, 둘, 셋 투표해주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 대화 점수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우리 당사자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듣고 부모님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듣는 거야. 자 서로 보여주세요. 우리 부모님 스스로 여기 부모님 스스로 2점이라고 했어. 여기는 여기 당사자분요 5점, 4점, 5점이야. 부모님 점수 맞죠? 빵점. 여기 부모님 빵점이래요. 엄마랑 오늘 안 오셨죠? 다행이에요. 우리 엄마 왜 내가 왜 이 점수를 줬는지 간략히 서로 얘기해 주세요. 한 사람당 30초씩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 점수를 준 이유. 일단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감정을 인정하고 비언어적인 태도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느꼈어 이런 거 안 물어보고 판단은 굉장히 판단적이다. 그렇습니다. 병에 대한 이해가 좀 네.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쓸게요. 1분만 더 드릴게요. 간략히 이 점수를 준 이유를 얘기하세요. 1분만 더 드리면 세 문자 발표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병을 얻고 나서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추고 웬만한 얘기는 그냥 다 들어주는 거 같아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아까 5점이라고 들었어요? 4점 선생님. 부모님이 그러세요? 박정성 이사님이 저 어머니예요. 오 맞다. 어머 기억나. 그러면 제가 마이크 드리면 5점 드리면 감사해요? 와. 얘기해 줄 수 있어? 5점 준 이유? 이따가? 안 돼? 네?
선생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점 준 이유?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도 얘기해줘야 돼. 0점 주세요. 엄마 오늘 안 오셨대요. 네. 다행이다. 우리 딸도 마이크 중에 0점이라고.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예, 여기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능숙한 조교가 필요했거든요. 뒤에도 역할 연기해야 될 사람도 있어서 마이크도 이렇게 저랑 도와줄 분인데 오늘 정말 우수한 분들이 앞에 앉았는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예요? 아버님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0점이래. 근데 안 오셨대. 그래서 0점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대. 다른 부모님 듣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가 여기 앉아있다면 몇 점을 줄지. 우리 딸도 제가 이근이가 4점이라고 했더니 우리 딸 여기 앉혀놓고 야 지영아 니네 엄마 요즘 이런 몇 점 실천하냐? 그러면 아마 1점이나 2점이라고 할 것 같아요. 예, 들어봅시다. 왜 0점이지? 일단 끼어들지 않기는 일단 어머님이 저한테 말을 할 기회를 안 주세요. 감정 그대로 인정은 제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감정을 이성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비언어적인 태도도 사실 그렇게 막 친절하다고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떻게 느꼈어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나? 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판단적이셔서 그렇다. 네, 마이크. 네. 4점. 선생님 4점을 준 이유. 네, 저희 어머니는 한대 4점을 줬는데요. 저는 오늘 어머니랑 같이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아니 4점 이유. 일단 병을 얻고 나서부터 되게 기대치를 많이 저한테 좀 낮추시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좀 그렇게 질책하거나 뭐 잔소리도 많이 줄어드신 것 같고 웬만한 걸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5점을 주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그 약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을 안 먹어본 사람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4점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훌륭한 조교였습니다. 너무 예시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가운데 분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난 이후에 눈높이를 낮춰서인지 이제 지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의 눈높이를 얘기해주고 지적하기보다는 아 속상했겠구나, 너 힘들구나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비난하기보다는 관찰 중심으로 말을 해주고 그분이 했던 행동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무엇을 도와줄까? 항상 절대 극단적 표현 피하기.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좀 보여드리는 거야. 중간 정말 노력해야 될 게 저도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또 얘기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눈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주기.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아 그래서 어떻게 느꼈어? 라고 질문 던지기.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나전달법은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항상 나전달법은 감정, 상황,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을 먼저 얘기해도 돼요. 네가 물을 먹고 나서 컵을 늘 식탁에 5개씩 이렇게 쌓아두고 있어. 그때마다 엄마는 되게 많이 속상해. 네가 엄마한테 일을 미루는 것 같아서 속상해. 앞으로는 네가 먹은 물컵은 네가 치워줬으면 좋겠어. 또는 네가 좀 전에 갑자기 큰 소리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엄마는 지금 너무 놀래기도 했고 당황스러워. 그래서 앞으로는 갑자기 이렇게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상황, 감정, 나의 바램을 나전달법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저도 딸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딸이 엄마 이상해, 말을 이상하게 해 라고 해요. 옛날에 야!
이랬을 텐데 지영아 네 방에 지금 쓰레기가 엄청 쿠팡 박스가 5개나 쌓여있구나. 네 방이 네가 방조차 안 치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엄마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엄마가 치우려고 하니까 좀 화나는 감정도 드네. 근데 네가 앞으로 일요일날 집 나가기 집 친구 만나러 나기 전에 치워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박스를 치우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와 감정적으로 대처가 될 때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그다음에 자녀는 왜 저러는지를 자녀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즉각적으로 자녀가 어이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나전달법으로 전달도 하지만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하면은 생각할 시간을 그 자리에서 안 돼! 이렇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고 그 어떤 발견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막 가족 입장에서 덤벼들기보다는 이 아이와의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 깨지지 않게 하는 걸 우선으로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조 말 이거 지금 부모님들께 보시고 명령조 빨간 글씨 보시고 이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아까 이제 투표해서 했는데 이제 투표하지 않고 3번이신 분, 3번이었으면 2번이 해야 돼요. 3번인 분이 나머지 두 분한테 이 다운 표현이 이거 도와줄까? 요거 4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3번이신 분, 3번이었으면 2번이 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단어를 나머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읽어주세요. 3번인 분이 두 분한테. 3번인 분이 두 분한테. 도와줄까? 도와줄까요? 뭘 도와줄까요? 고객님 뭐야? 그걸 되게 고객님 뭐야? 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도와줄까? 왜 또 그래? 뭐 뭐가 도와줘? 힘든 거야? 털 깎아드릴까요? 너 답답해. 네가 걱정돼서 그래. 네가 해주면 고맙겠다. 네가 걱정이 돼서 그래. 긍정적 표현으로 왜 이렇게 털이 났어? 어? 아 그거 하지 마. 알았어. 중학교 때 놀리던 애들이 그래서 털이 이제 똑같아. 오늘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네, 실제 상황을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못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안 넘어갔나요? 이게 안 넘어갔지? 살짝이 자, 역할극 1. 이제부터 역할극 할 건데요. 3가지 상황을 연습할 겁니다. 자녀가 방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을 때 부모의 대상. 야,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거지 소굴 같아. 이 방 청소도 안 했으니까 살에서 앞으로 뭘 하려고 그래? 이 자아가 보통 딸한테 하는 대사야. 나는 네 방 상태를 보면 걱정돼. 네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응? 구체적으로 연습할 대사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 방 청소를 하지 않는 자녀. 자녀는 최근 우울 증상이 심해졌고 방을 거의 정리하지 않으며 부모의 말에 반응이 없습니다. 잘못된 대화의 예는 눈으로만 보시고요. 바람직한 대화의 예. 자, 1번이 엄마, 2번이 자녀가 되고 3번은 1, 2, 3 피드백 질문에 잘했는지를 1번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3명이 있어요. 1번은 엄마 대사, 2번은 자녀 대사, 3번인 분은 피드백. 공감이 잘 느껴졌는지, 자녀의 입장에서 어떤 표현이 마음에 열게 했을 것 같은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싶은지. 3번은 이 엄마 역할 한 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피드백. 이해되셨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엄마 1번, 2번이신 분 자녀, 3번이신 분은 엄마가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 이해되셨죠? 자, 레디 꼭 시작해주세요. 1번, 2번, 3번. 바람직한 대화만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대화. 그냥 나도 괜찮으니까 나도. 근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방이 어지러진 거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많이 표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그냥 빨간 거 말고 바람직한 대화만 하는 겁니다. 3번인 분이 엄마 역할 한 분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나중에 내가 치울게. 공감이 느껴졌는지 피드백을 주세요. 공감. 부모가 자식을 따뜻하게 생각하는 거 공감하고요. 그리고 실제 자녀분의 내 마음을 믿는 딸이 존중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엄마로서 긍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말을 변하는 하고 거고요. 싶은지 3번이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 피드백 질문은 내가 3번인 지어줄게요. 분이 해주세요. 힘들면 내가 치워줄게. 네. 근데 저는 치워두는 것도 자, 이제 그렇게 밝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대박인데. 내가 두 번째 상황. 자녀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 약 안 먹으면 너 큰일 나. 너 또 입원시킬 거야. X. 약을 먹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어떤 점이 힘든지 말해줄 수 있을까? 이걸 연습할 대본으로 가져왔어요. 자, 자녀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최근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때 이런 아빠 실제 있었어요. 저희 최근 상담실에도 약 안 먹으면 다시 병원 가야 한다. 싫어. 몸이 이상해졌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당장 병원 입원시킬 거야. 자, 바람직한 대화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 그리고 피드백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2번인 분이 아버지 역할, 3번인 분이 자녀 역할, 그 다음에 1번인 분이 피드백, 아빠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을 잘 했는지. 자, 레디 2번이 아빠 역할, 3번이 자녀 대사, 그다음 1번이 피드백 질문이 이해되셨죠? 레디 고! 시작하세요. 아버지부터. 약 먹는 게 많이 검은 거 하세요. 빨간 거 말고 바람직한 대화. 약 먹어서 많이 힘들지. 미치겠어요. 살려주세요. 약 먹기 싫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못해요. 네, 의사가 통발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을 해보세요. 일단 네.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죠. 해결책 찾아요. 부작용도 줄이고. 그렇죠. 약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약 먹으면 병신돼요.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고 네. 약을 먹기 전에 최대한 1번인 분이 아버지 역할 한 분에 약이 대해서 싫어요. 약을 안 피드백을 먹기 전에 약이 너무 싫어요. 최대한 그 약의 부작용을 한번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좋은 의사 선생님도 찾아보고 의사가 싸가지가 없어요. 얘기도 하고. 족같아요. 어떻게 할 건데? 대화가 안 되잖아. 네. 이럴 때 이래야 돼. 멋대로 넘어갈 해. 겁니다. 피드백 주셨어야 돼요. 자,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맨 뒤에 늦게 오셔서 앉으신 분들도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찍어가셔도 집에서 안 하세요. 연습하세요. 그래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3명이 힘들면 둘이라도 짝이 되세요. 맨 뒤에 앉으신 분들도 이집도 짝이 되세요. 자, 네, 짝 되세요. 자, 넘어갑니다. 말해주는 거에 상황 하나 더 합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자, 있었어요. 역할극 상황 3. 근데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자녀가 대화를 해결책을 피하고 먼저 방해만 제시하기 있습니다. 일단 충분히 야, 들어준 말 좀 다음에 해봐. 들을 그게 아니라 준비가 오늘은 됐을 내가 때 이제 말이 이렇게 네가 해결책을 말이 제시해 없어서 주시는 게 걱정돼. 네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 이거를 역할극 상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녀는 혼잣말이 많아지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며 부모와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열불난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어? 어? 사람처럼 굴어. 말도 안 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가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나 전달법으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자녀 대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3번이 엄마 해야 되고요. 1번이 자녀를 해야 되고 이번에 2번이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3번이 엄마, 1번이 자녀, 그 다음에 1번이 자녀, 그 다음에 2번이 피드백. 이해되셨죠? 자, 바로 대사 들어가 주셔야 돼요. 3번이. 자, 레디, 고! 요즘 너랑 이야기를 잘 못해서 어머니가 빡 돌고 있어. 어? 아 근데 저는 지금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럴 때는 누구든 말하기 어렵지. 내가 건체할 때 말해도 좋으니까 가만 좀 있을래? 그 마지막은 될것 같아요. 간절히 있어. 잘해주는 척하면 이제 직설적으로. 괜찮은데요? 그치? 너무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그러네요. 유머로 이형으로서 괜찮았어요. 그쵸?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당사자도 뭔가 가볍게 생각하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그냥 화내는 것 같으면 해도 안 이기는 것 같으면 이랬다 저랬다. 너무 진지한 분위기가 유머스럽게 넘기면 재밌지. 피드백을 주세요. 하나씩. 2번인 분이 피드백을 주세요. 이제 곧 쉬는 시간 가질게요. 한 가지 안내 말씀 듣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안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제 해결적인 상담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제가 시작하고 나서 한 8분 후에 쉬는 시간 갖고 8분 후에 영상을 하나 10분짜리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계속 쉬실 분은 쉬시고 8분 후에 영상 한 10분짜리 보여드릴 테니까 해결주의 상담 엑기스만 모아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8분간 쉴 겁니다. 예, 쉬도록 하십시다. 뒤에 출입문 열어놔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는 거니까 이걸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저희한테 이게 50분도 안 남았어요. 한 45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후반기 또 일정이 있다고 하네요. 회복 수위 발표. 그래서 45분쯤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요 실제 상담가가 시연하는 모습이에요. 해결 중심 상담을 활용해서 영상을 초집중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도 실습할 거니까요. 자, 이제 불도 끄고 조용히 들어주세요. 시작! 상담 오기 전에 조금 나아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혹시 아름이는 상담 오기 전에 좀 변화가 되었다거나 괜찮아진 거 있었니? 일주일 동안 엄마랑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친구랑 어쩌다 이야기했는데 친구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엄마가 그 일을 잊어버린 척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불평이에요. 친구와 이야기하니 조금 마음이 풀린 것도 있는 것 같네, 아름이한텐. 아름이에게는 조금 그래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주위에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해결 중심 치료의 기본 과정은 변화란 불가피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 변화를 질문할 때 네, 변화가 있어요 한다면 이미 보여준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아니요, 변화가 없습니다 한다면 오늘 여기 와서 무엇이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엄마가 모른 척하면서 그냥 괜찮은 척 다가왔다고 했는데 아름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어때? 어차피 소용없어요. 또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랑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화가 나요. 서로 소리 지르고 제가 방에 문 닫고 들어가야 끝이 나요. 그럼 방에서 계속 울다가 우울해져요. 혹시 그런 일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까? 아름이한테? 엄마랑 갈등 없이 잘 지냈을 때라던가? 엄마랑 데이트할 때나 뭐 사러 나갈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랑 무언가 같이 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안 생겼나 보네. 네. 근데 저 혼자 거실에서 TV만 보면 꼭 잔소리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부딪히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만 있었지만 다투지 않고 좀 일이 괜찮아질 때 좀 나아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외는 내담자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과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해결 중심 상담은 어떠한 문제에도 예외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인지하지 못했던 예외를 찾아내게 되고 내담자가 우연적으로 했던 성공을 찾아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보도록 합니다. 그럴 때 내담자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상담이 끝나고 집에 아름이가 돌아갔는데 잠을 잤어.
근데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아름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을 때 혹시 아름이는 어떤 걸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 안 그러는 거? 근데 엄마는 절대 안 바뀌어요. 기적은 없어요. 엄마가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아도 되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 작은 변화가 있다면 제가 그냥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싫어하는 행동을 안 좋아하게 되는 거. 기적 질문은 문제를 제거시키거나 간수시키지 않고 문제와 분리하여서 해결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적 질문의 가장 좋은 흐름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점차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변화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서 그러한 과정 자체가 자신의 치료 목표임을 재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기적 질문 이후에는 내담자 자신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담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질문하면서 내담자 자신이 기적을 만들어 가도록 안내합니다. 싫어하는 행동을 안 좋아하게 되는 거. 그 말은 아름이가 아직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이 조금 좋다는 말일 수 있겠네. 네.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고 이건 친구들 관계에서 필수인데 엄마는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게 친구 관계를 위해서 핸드폰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엄마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름이가 짜증났을 것 같아. 혹시 엄마와 관계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를 1점이라고 하고 가장 좋아졌을 때를 10점이라고 한다면 아름이는 지금 몇 점 정도일 것 같아? 4점 정도요. 4점 정도? 혹시 이 4점이란 거는 아름이에게 좀 높은 점수일까, 낮은 점수일까? 그래도 좀 높은 점수일 것 같아요. 좀 높은 점수인 것 같아. 그러면 이 4점이 그래도 괜찮은 점수라고 했는데 1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 혹시 1점까지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엄마가 그래도 저랑 화해하고 싶어서 잊어버린 척 하면서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은 해서요. 4점 정도일 것 같아요. 친구랑 이야기해서 마음도 좀 풀렸고. 그렇구나. 아름이가 그럼 지금 4점이라고 했는데 4점에서 5점으로 올린 딱 1점만 올라간다면 혹시 무엇이 달라질 것 같아, 아름이에게? 그래도 엄마랑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 혹시 그럼 그 1점을 올리기 위해서 아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척도 질문은 내담자에게 문제의 우선순위, 성공 가능성, 정서적 관계, 자아 존중감,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확신, 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노력, 변화를 위한 동기, 진행에 관한 평가 등의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도록 하는 질문인데요. 수치를 사용하여 변화 정도를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때 유용합니다. 특히나 이 질문은 자신의 마음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혹시 그럼 그 1점을 올리기 위해서 아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여태 노력했는데 이제 힘들어요.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 그러면 아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꽤 많이 다투었다고 하는데. 친구 때문인 것 같아요. 친구 때문에? 친구랑 이야기하면 우울한 마음도 사라지고 또 아빠한테 도움을 좀 구했어요. 아빠한테? 아빠가 또 저하고 엄마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시면서 항상 노력하셨거든요. 친구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또 아름이가 힘들 때 좀 옆에서 항상 지지도 해주고 도와줬나 보다, 아름이한테. 네.
대처 질문은 자신과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내담자에게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 질문은 새로운 힘을 갖게 하고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낸 방법,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 살아남기 위해 해왔던 것들을 발견하게 해서 그 자원과 방법들이 확대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적합한 내담자로는 기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답이 모호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와 문제와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악화되거나 절망적인 경우 적합한 내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름이의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아름이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 아빠는 엄마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할 것 같아? 네. 혹시 그 말을 아름이가 실제로 듣는다면 좀 어떨 것 같아? 사실 맞는 말이죠. 엄마가 진짜 저를 걱정 많이 하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엄마가 말하는 말투가 항상 기분 나쁜 투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름이는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알고는 있지만 엄마의 말투 때문에 더 짜증나나 본데? 네, 맞아요. 그럼 이 자리에 아빠 말고 엄마가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아름이의 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놀라실 것 같아? 왜? 항상 방문만 닫고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 대화하자고 할 것 같아요. 대화. 그러면 대화를 한다면 아름이는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다른 건 상관없으니까 말투만 조금 기분 안 나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만약 거기에 대해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관계성 질문은 내담자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질문하는 기법입니다. 내담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자신의 행동이나 관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행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력의 힘을 더 많이 활용하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지, 변화 가능성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엄마는 자기 주장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듣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짜증만 안 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어서 엄마가 기분은 안 나빠하실 것 같아요. 아름이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네. 혹시 그런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어?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법을 알게 됐어요. 와, 아름이가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을 또 잘하는 편이고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 1점 올리는 그 상황을 위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 선생님은. 간접적인 칭찬은 내담자의 어떤 측면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인데요. 간접적인 칭찬의 질문들은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칭찬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내담자도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욱 활성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해결 지향 행동을 더욱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 악몽 질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적 질문과 비슷하게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악몽을 꾸는 것을 상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악몽 질문은 기적 질문과 유사하지만 유일하게 문제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내담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심각하게 비관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나 해결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한번 상상해보게 하는 여기까지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영상 부정적으로 꺼주세요. 느끼고 있는 불도 켜주시고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에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이 상담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동료 지원과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가족 지원과 상담하시는 분들은 해결 중심 상담 기법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자녀랑 할 때든 가족 지원가로서 할 때든 동료 지원가로 할 때든 질문이 중요합니다. 아들과의 문제가 뭐가 있나요? 엄마는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라는 거죠. 어머님은 정신까지 어려움이 있는 아들과 관계에서 어떤 것이 해결되길 바라세요? 아들과 문제가 나아져가고 있을 때는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부모죠. 부모, 엄마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변화돼서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며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결 중심적 질문을 합니다. 자, 문제 중심과 해결 중심의 예를 볼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사가 될 거고, 자, 우리 한 분이 당사자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수한 양성과정 참여하는 오늘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C가 클라이언트거든요. C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여태 이 빨간 글씨가 있는데서 완전 짜증나고 화난 상태여야 돼요. 좀 이따 상황은 바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 인수보고 김이 미국에서 했던 상황이야. 아이가 지난밤에 엄마 아빠랑 싸우다 언쟁을 벌다가 아빠가 막 폭언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밀쳤어. 그래서 아무튼 너는 엄마 아빠를 어쨌거나 폭행했으니 보호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돼. 그리고 위탁가정에 가 있어야 돼. 엄마 아빠한테 분리조치를 당한 애야. 근데 실제 자세히 보면 아빠가 얘를 빡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사회복사가 기존에 미국의 사회복사들이 예전에 친절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사들이. 그래서 이제 아주 억압적으로 아이를 상담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철아, 너 지난번 부모 크게 다투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내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이유 없이 날 벽으로 밀었어요. 친구랑 나가고 싶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머리가 깨질 정도로 미쳤어요. 그거 만약에 아빠가 학대예요. 친구도 봤어요. 경찰 보고서는 그렇지 않아. 왜 아빠가 널 때렸겠어? 봐봐요. 아무도 날 안 믿잖아요. 경찰과 병원 보고서엔 네 머리가 깨졌다는 증거는 없어. 니네 아빠가 다쳤지. 모두 나를 미워하고 믿지 않아요. 할머니도 울부짖어야 돼. 울부짖어. 모두 나를 미워하고 믿지 않아요. 할머니도 내 잘못이래요. 같이 있던 친구도 봤다고요. 오, 박수. 네, 계속해야 돼요, 이제. 근데 상담자가 이런 상담가였는데 해결 중심 상담을 잠깐만. 이어서다. 맞아. 좀 해. 널 믿기 어렵구나. 넌 항상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넌 그러면 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너를 거처할 곳을 알아봐야겠어. 모두 날 미워요. 나 갈 곳도 없고 위탁가정은 안 가요. 날 애완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더 정직해졌어야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나만 잘못이래요. 집에 가고 싶지만 아무도 다시 안 받아들일 것을 알아요. 부모님은 더 이상 너를 집에 두고 싶지 않대. 나 어떤 위탁가정도 가고 싶지 않아요. 만약 위탁가정 보내지게 된다면 도망치거나 자살할 거예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담이 됐던 거예요. 불량 청소년들한테. 근데 이제 이거를 인수보고기면 실제 상담했던 이게 사례입니다. 책에 실려있는. 이제 해결주의 상담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W, 사회복지사, 소셜워커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될 겁니다. 영철아, 너가 얼마나 좌절과 있는지 알겠구나.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니? 집에 가고 싶다고요. 아무도 날 집에 가게 하지 않아요. 집에 가는 게 어떤 면에서 너한테 중요하니? 위탁가정은 싫어요. 난 어머니 집이 있다고요. 그래, 집에 가는 게 너한테 중요하구나. 부모님도 알고 계실까? 너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지 네 부모님도 알고 계실까? 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이제 클라이언트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만 하죠. 어떻게 하면 집에 갈 수 있을까? 집에 가기 위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 부모가 와도 된다고 해야죠. 어제 일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걸 절대 안 할 거예요. 부모님이 너에게 얼마나 화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부모님이 내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제가 잘못을 빌고 말 잘 듣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하실 거예요. 네가 빌고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하면 부모님이 널 믿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정말 화났으니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부모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학교를 계속 다니고 규칙 지키고 말 부드럽게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난 친구 영철이의 어머니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요. 영철이 어머니는 필요하면 며칠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부모님 화가 풀릴 때까지 지내려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앞으로. 네. 와, 참 굉장하구나. 너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영철이 부모가. 그러니 너를 집에 오라고 하지. 누구도 집에 15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걸 원치 않을 텐데. 그분은 참 좋아요. 제가 설거지도 돕고 식탁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드렸거든요. 친구 엄마는 내가 일을 많이 도와드렸다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와서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10대는 보통 어질러 놓기 일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친구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런 걸 어디서 배웠어? 엄마랑 할머니에게서요. 와, 엄마와 할머니는 그런 걸 가르쳐 줬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 아니요. 엄마가 지금 화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말할 거예요. 네. 너무 잘해줬죠. 네, 미팅하면 한 것도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저의 오늘 태어난 교조였습니다. 자, 문제 중심과 해결 중심 상담의 어떤 차이를 발견했는지를 잠깐 서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영상도 봤어요. 그쵸? 영상을 봤고 아까 제가 질문 연습도 시켰고 그 다음에 2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해결 중심 질문이 기존의 상담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마디씩 짝꿍과 해주세요. 자, 해주세요. 네. 해결 중심 상담은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얘기해 주세요 서로. 1번부터 발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저 엄청 빡쳤어요. 의사가 싸가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의사는 여기 없었잖아요. 많이 힘들구나. 네, 지금 약 잘못 먹어서 병신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선생님 알려주세요. 저 행복하고 싶은데 제 친구 널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널보는 왜 널본 줄 아세요? 이게 털이 많아요, 제 친구가. 네. 선생님, 이제 저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가운 놈이 너무 많아. 우리 국립병원 가족교육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반가워요. 노력할 수 있는 잘 부분에 소감을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해준 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가능성을 알아봐 주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어때요? 네? 제 책 어때요? 아까 봤던 어디요? 제 책. 아 아직 막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아서 네, 괜찮아요? 네 일단 괜찮을 것 자, 같아요. 이제 제가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대화는 이렇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해결 중심, 작은 변화, 9가지 잘못한 것보다 1가지 잘한 거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결 중심 면담 질문 기법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면담 전 변화. 상담 예약 후 오시기 전까지 변화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또 자녀랑 대화할 때도 그래. 네가 여전히 재활센터 가서 친구 사귀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난주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외 질문. 저 재활기관 가 있는데 친구가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고 저는 왕따 같아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네가 이렇게 친구한테 말을 걸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예외 잘했던 거 1가지를 질문하는 거, 안 됐던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적 질문. 기적이 일어난 문제가 다 해결돼서 네가 완전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게 돼서 그 재활기관을 또 간다면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대화도 잘하고 저도 왕따 아니고 은따 아니고 인싸가 돼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척도 질문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가 문제가 심각할 때를 1이라고 하고 다 해결됐을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몇 점인 것 같아? 4점이요. 그럼 4점에서 5점으로 되려면 한 1점만 올리려면 무엇을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척도 질문은 대화에서 자주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처 질문은 제가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아니 자녀가 그렇게 힘들게 했고 남편도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하고 화만 내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지금 15년째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택에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우세요. 울어요. 네. 관계성 질문도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끊임없이 예를 들어 이분이 끊임없이 자기 엄마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면 그렇다면 엄마는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어머니는 너에 대해서 뭐가 달라지면 좋겠어요. 화를 안 낼 거라 말할 것 같을까? 관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자녀 때문에 상담을 받다면 어머니가 무슨 얘기만 하면 자녀가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녀한테 엄마한테 화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딸은 엄마의 어떤 점이 화난다고 말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보면 역할 바꾸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당신의 남편이 와 있다면 당신의 자녀가 와 있다면 어떻게 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엄마의 어떤 점이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할까요? 엄마만 보면 화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질문, 그걸 관계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악몽 질문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누구에는 뭐 취업까지는 우리 애는 뭐 좋아진 게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예를 들면 그럴 때 악몽 질문, 이 상황이 최악이 되어서 더 만약에 나빠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관계 형성이 돼 있을 때 해야 돼요. 관계 형성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을 때 해야 하는 질문이다. 최악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 칭찬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올 수 있었나요? 라고 간접적인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다음 주까지 노력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인수보국임 선생님 영상을 보면 아주 오래전 영상이어서 해상도 떨어진데 상담 과정에서 계속 그래요. 다음 주까지 1점이 올라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외에 또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What else? 뭐가 더 있을까?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9가지 질문 기법을 씁니다. 해결적인 상담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면담 전 변호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예외 질문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9가지 잘못한 것보다 한 가지 잘한 적이 언제였는지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기적 질문.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지금 너무 모든 남편도 저러고 딱 자녀도 저래서 이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게 나아졌다면 어떤 상황인지를 그 말해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녀가 같이 있을 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예를 들어 대화할 시간도 안 가고 말도 잘 안 듣고 엄마 입장에서 뭐 그런 상황인데 얘는 말을 안 해. 근데 상담자가 엄마랑 얘기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을 것 같고 자녀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자녀한테 바라는 말을 대놓고 얘기하면 자녀 빈정상하죠. 우리 애도 누구 집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애가 재활치료도 잘 받고 약물치료도 잘 받아서 만약에 우리 애가 좋아진다면 이제는 뭐 낮 시간 동안 어디도 다닐 것 같고 또 20대 청년이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모임도 할 것 같고 주말이면 친구랑 여행도 갈 거. 그럼 기적이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기적이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겠죠 라고 엄마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동료 상담실에 엄마랑 자녀가 와 있을 때 이 엄마가 충분히 자녀에 대해서 비난할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바라는 말을 얘기하게 해야죠. 바라는 말을. 어머니 우리 아이가 말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지금도 저렇게 증상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그걸 막 더 파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러지 않고 자녀가 어머니 기대에 부합하게 자녀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20대 청년일 때 모습의 한 행동은 지난 일주일간 뭐가 있을까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조현병 환자로서 지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얘가 드라마를 나랑 같이 보면서 웃더라고. 오징어 게임도 웃더라고요. 그랬었군요. 그때 자녀들이 이러저런 행동을 하면서 20대 청년의 모습처럼 그랬었군요. 그때 어머니 기분 어땠습니까? 해서 이 얘기를 이 친구가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 우리 아이가 근데 더 좋아질지 제가 절망적이네요. 그러면서 어머니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렇다면 어머니는 뭐가 달라져 있고 이 아드님은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를 아들이 듣게 하는 거죠. 어머니는 뭐 저는 더 이상 얘 때문에 제가 가족 교육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아름여행사 막기행도 다니고 주말이면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러겠죠. 내가 언제까지 얘 뒷바라지 하겠어요. 제 삶을 살겠죠. 친구들이랑 개모임도 하고. 그러면 아들은 20대 청년으로서 지금보다 기적적으로 더 좋아진다면 어떤 모습이 것 같으세요? 기적이 났다. 어머니 일어날 수는 없지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났는데 밤사이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가 기적과도 같이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달라지면 어떤 것 같으세요? 하고 얘기를 하게 하고 자녀가 가만히 듣게 하는 거죠. 그게 기적 질문입니다. 척도 질문. 척도 질문은 많이 쓸 수 있다고 했죠. 항상 질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당사자처럼 말로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한테 쓰면 좋습니다. 너의 변화 동기가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인 것 같니? 또 지난번 엄마와의 관계가 최악이 1, 최고로 좋을 때가 10이라고 했고 그때는 4점이라고 했는데 지난 일주일간은 몇 점이 된 것 같니? 엄마와의 관계를 1점 더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지면 될까? 이렇게 점수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관계성 질문. 이 자리에 당신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께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져 있는 모습일 것 같냐고 묻는다면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들이 엄마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악몽 질문. 최악의 상황, 너무나 모든 것을 컴플레인만,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참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스크립트, 이 멘트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오늘 저랑 상담이 끝나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한밤중에 악몽을 꾸었어요. 여기 어머니가 지금 갖고 온 문제들이 갑자기 더 많이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악몽이겠죠. 근데 그 악몽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어떤 상황인 걸 보면 진짜 악몽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하면 이제 어머니가 최악의 상황을 말하면서 그래도 지금이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간접적 질문은 많이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30년간 홀로 아기를 키우면서 집안 생활을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나요? 이렇게. 그 외에 뭐가 앞으로 더 있을까요? 다음 주까지 1점도 올리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1점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무엇이 더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래서 이제 상담 시연을 좀 할 건데요. 이거 이제 영철이 예를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영철이 똑같이 WC, 이거 제가 이제 이 상황으로 오늘 연습을 해야겠네요. 자립을 원하는 회원과의 상담 사례를 제가 만들어 왔고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이따가 한 명이 상담자, 한 명이 내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깐만. 넘어가라. 자, WC 이렇게 이거 실제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그러니까 상황은 그때 상담했던 분인데 전 그 당시는 직면을 많이 했었죠. 자, W는 영철이고 C는 내담자예요. 요거 제가 한번 스크립트 보여드리고 바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갖고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이 좀 C를 읽어줄 수 있을까요? C. 예. C. 예, 제가 W 하겠습니다. 영철님이 공동생활 가정에서 퇴소하며 혼자 살기를 원한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반대하신다고요? 예. 네, 아직 혼자 살기는 어려 보인다고 걱정이 되어 반대하십니다. 그럼 부모님은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동안 혼자 살 때 문제된 걸 잘 인식하고 앞으로 잘 생활하겠다고 약속해야 허락하실 거예요. 영철님이 부모님에게 생활을 잘 하겠다고 약속하면 부모님이 믿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부모님이 지난번 일로 화났으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부모님 믿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공동 가정 생활 잘 있으면서 규칙 잘 지키고 화내지 않고 여기 동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혼자 자취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와, 대단하시네요. 본인이 잘 안 되는 부분,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네요. 부모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동안 제게 기회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여러 차례 실망을 지켜드린 것이죠. 제가 공동생활, 설거지, 세탁기, 음식 준비 등 배우면 부모님도 안심하실 거예요. 작년에 자취하면서 한 달 정도는 혼자 잘 생활했거든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혼자 30대 남자 혼자 살면서 설거지, 세탁기, 요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하하,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죠. 그런데 혼자 산다니 자취 시작하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이후 다시 약도 안 먹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보고 잔소리하는 부모님에게 화가 나서 너무 격하게 되어서 입원했고 이번에 퇴원하면서 공동생활 오게 된 것이죠. 아, 이렇게 스스로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주 여기 담당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달라졌죠. 아, 부모님은 영철 씨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난 집에 외박 가서 여기 무조건 나간다고 소리쳐서 어머니가 지금 화났지만 다음에 만날 때 잘 말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도 많이 안심을 하겠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들이 연습할 상황은 이 취업을 원하는 회원이에요. 이거 빨간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저 취업을 하고 싶어요. 아니, 지난번 2차례 취업 나가서 일주일도 안 돼 그만두셨잖아요. 더 이상 취업은 힘들 텐데요. 어록이 15년 전 얘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고용자한테 제가 얼마나 난처인 줄 알아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셔서 더 이상 취업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아, 저 취업하고 싶다고요. 그때는 그만둘 사정이 있었다고요. 동료들도 이상하고 업무도 처음이라 배우기 힘들었어요. 아니,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업무는 어디나 처음은 힘들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만두셨잖아요. 어떻게 다시 가능하겠어요? 아, 선생님 왜 제 의견을 무시하세요? 아, 무시가 아니고요. 본인이 일주일 다니는 걸 2번이나 그만두셨잖아요. 제발 본인의 문제점을 인정하세요. 아, 정말 저를 이해 못하시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 어우러기 회원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돌아올 때 순순히 돌아오지도 않아요. 막 다 뒤집어 놓고 돌아오고 욕하고 돌아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그때 제가 또 취업한다면 이렇게 직면을 시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저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미 2번 갔다 온 사람이야. 아, 그렇군요. 그렇게 지난번도 2차례 취업 나가서 근데 일주일도 안 돼 그만두셨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요. 취업을 나가고 싶어요. 아, 취업을 원하는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 취업 시 어려웠던 점 먼저 말해보시겠어요? 뭐라고 말해? 그러면 지난번과 달리 지금은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변화에 대한 질문. 그러면 동료들과 의견이 다를 때도 화내지 않고 잘 지낸 경험이 있나요? 예외 상황에 대한 질문.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골고루 좀 다 쓴 거죠. 척도 질문 나왔죠. 그러면 지난번 취업 전과 지금의 취업 준비 정도는 몇 점일까요? 10점이 완벽한 준비, 1점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대답하고 어떻게 취업이 힘든데 이번에 다시 취업을 하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대처 질문. 공동생활가정 직원은 영철 씨가 한 달 전에 비해 무엇이 달라져 있다고 말할까요? 관계성 질문. 이 외에 이번에 취업을 나가서 잘 유지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 외에 지금 모든 요소를 다 써서 상담을 해봤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용해서 그 상담의 방향보다 지금 요 스크립트를 잘 기억하시면 이대로 안 해도 되는데 무조건 그 해결 중심 질문을 많이 써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변화에 대한 질문, 예외 상황에 대한 질문, 그리고 네,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그 외에 또 질문 골고루 다 썼죠. 이거를 활용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의 또 1번 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번 취업을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1번인 분이 잘해야 될 건 무조건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지난번보다 무엇이 취업을 이제 선생님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최근에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석 달 전에 각각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또 취업을 하고 싶대 2번이. 그러면 지난번과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변화된 거, 예외 질문. 최근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이라도 나아진 건 무엇이 있을까요? 척도 질문. 그때 그만둘 때가 뭐 예를 들면 3점이었다면 지금은 몇 점인 것 같으세요? 이러면서 지금 이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 스크립트를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것대로 안 해도 되는데 무조건 해결 중심 질문을 많이 써보셔야 돼요. 자, 1번인 분이 사회복지사이고 2번인 분은 그냥 두 번이나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데 아무튼 취업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제가 딱 5분을 드리고 5분간 상담을 끝내봐야 돼.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3번은 도와줘야 돼. 3번은 가만히 보내. 1번을 도와주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줘요. 상담자 2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상담자, 내담자, 취업하고 싶은 애원, 사회복지사, 취업하고 싶은 애. 이분은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라고. 예. 자, 시작.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혹시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 취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취업 자리 좀 알아봐 주시죠. 그냥 놀아요. 한 1분 후에 이 화면 다음 화면 넘길게요. 정햄점 이거 보면서 하세요. 네,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 예외 질문을 건너뛸게요. 만약에 취업 된다고 하면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앉아서 하는 일도 그렇고 사람들이랑도 같이 하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때 좀 많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 지금 취업을 한다고 하시면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대인관계나 아니면 업무 능력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구현이 될 것 같으세요? 1점부터 10점까지. 예전에는 제가 약 때문에 많이 좀 머리도 안 돌아오고 해서 한 3점이었으면은 지금은 그래도 한 5점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2점이나 올랐네요. 왜 갑자기 올라?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원래 처음에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많이 멍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없죠?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적응이 됐죠? 몸에 좀 적응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에요? 그래도 최근에 해고도 당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취업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일단 인지 기능이 좀 돌아오면서 열심히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책임감 네. 성실하시네요. 어느 정도 마무리하셨죠? 자,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을 할 때 1번부터 9번까지의 질문을 보면서 적절히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스크립트 한번 쭉 읽는 거 끝났죠? 네. 자, 다음 사례가 있는데 연습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일 때도 해결주의 상담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특별한 능력, 대단하신 능력. 저는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사례 5는 이제 각자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 사례 5 보세요 한번. 이제 연습할 시간은 없어서 이런 분이 왔어. 엄마가 딸이 집에만 있어 걱정. 병원도 안 다녀. 딸이 재활기관도 다니고 취업도 하길 바래. 딸 입장. 엄마와 거주 중. 발병후 외부에 안 나가. 엄마에게 짜증만 내. 본인 방도 안 치우고 집안일도 안 해. 혼자 살고 싶으니 근데 독립시켜달라면서 월세 80만 원인데 자취방을 얻어달래. 서울은 월세 80 됐어요. 월세를 얻어달라고 하는 딸과 해결 중심 대화인데 이건 엄마와 딸이 대화하기보다는 이런 열받아 하는 엄마를 가족 지원가가 상담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쪽지를 좀 보세요. 이제 해결 중심 질문, 나는 무슨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지를 한번 질문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 어머니가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하러 나한테 왔어. 그럴 때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질문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번 활용할 수 있겠죠. 아, 어머니 지난주에 저랑 전화 예약하고 오늘 오셨는데 그래도 일주일간의 딸과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을까요? 1번. 2번. 딸 때문에 열받아 할 때 그래도 딸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건 언제였을까요? 3번. 기적같이 딸이 달라졌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4번. 이제 독립을 해달라는 딸의 준비 정도가 아주 힘들 땐 1, 정말 혼자 독립할 수준이 됐을 때 10이라고 할 때 어떤 상태일 것 같으세요? 몇 점이에요 지금은? 그다음 대처. 딸 때문에 속상한 걸 막 얘기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표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딸을 또는 아들을 건사해 오실 수 있었나요? 그다음 관계성 질문. 지금 그 따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따님은 엄마한테 무엇을 바란다고 말할까요? 그다음 악몽 질문. 어머니가 딸의 분가를 반대하는데 상황이 최악이 돼서 딸이 분가해서 최악이 된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간접적 칭찬. 어머니는 그래도 그렇게 딸의 입장을 어떻게 잘 생각하면서 그래도 딸을 잘 양육해 올 수 있었어요 하면서 살짝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 외에 다음 주까지 어머니가 작은 거 하나 무엇을 딸과의 관계에서 노력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들이 이제 써볼 수 있는 질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런 부모를 내가 엄마를 상담한다고 했을 때 어떨지. 그 다음에 이런 사례는 엄마와 딸이 함께 왔을 때 둘이 대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엄마랑 상담을 하면서 딸이 듣게 하고 또 딸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엄마가 듣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더 될 겁니다. 둘이 서로 싸우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마무리 화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해결 중심 상담의 질문 기법을 자녀와 가족과도 활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문제 중심보다 해결 중심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충고주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충고주기나 직면, 지적질보다는 공감. 이를 꽉 깨물고 공감. 네. 그리고 특히 동료 전가나 가족 전가가 상담을 할 때는 충고, 지적질 이런 것보다는 나의 경험을 차라리 나누어 주는 게 좋습니다. 또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께 좀 제 경험 삼아서 좀 어머니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반발이 없어요. 그냥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모한테 되게 화내는 회원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 너무 무례한 옛날 어록의 회원인데 엄마 아빠한테 너무 무례해. 아빠 집에 살면서 아빠가 일요일 아침 일찍 옥상에 화분을 움직여서 들리잖아. 이 친구가 자는데 저랑 비슷한 남자 회원이었거든요. 세상에 옥상에 화분을 다 박살냈어. 아빠 집에 얹혀 살면서 아빠 엄마가 옥상에서 여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분을 옮기서 소리 냈다고 화분을 다 집어넣는 박살을 낸 분이세요. 얼마나 제가 직면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직면을 하니까 화내더라고. 내가 이런 소리 들려고 얘기한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보돌라인 성격장이었거든요. 경계선 성격장에. 제가 아버님 입장도 공감이 가는데 아버님 마음도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저도 부모니까 제가 아버님 입장에 대해서도 제가 어떨 것 같아 얘기해봐도 될까요? 항상 허락을 구했어요. 그러면 허락을 해요. 그때 얘기하면 화를 안 냈어요 저한테. 예. 그리고 저도 제 딸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 딸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동료 전가나 가족 전가는 경험의 전문가이니까 충고주기나 제안을 할 때는 본인의 경험으로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내가 실천한 제가 오늘 걷지는 않을 거고요. 자,
포스트잇은 가져갈 거예요. 그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앞으로 노력할 나의 당사자는 부모와에서 노력할 거,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노력할 거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네. 그리고 다음 달 모임에 이 짝꿍한테 내가 노력한 게 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한 가지. 내가 노력할 거 한 가지. 한 가지.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감정을 읽어주는 거. 뭐 이런 거 적으면 돼요. 한 가지만 적고 오늘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적으셨죠? 이것도 발표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포스트잇 적은 걸 크게 좀 적어주세요. 크게. 포스트잇에 이번엔 크게 적으셔야 돼요. 포스트잇에 크게 내가 지킬 거 한 가지를 크게 적은 다음에 짝꿍한테 보여주세요. 읽어주시면 되겠구나. 네, 짧으니까 읽어줍시다. 한 사람당 10초도 안 걸리네. 읽어주세요. 1번. 지킬 거 한 가지. 자기 개발. 그렇지. 네, 여기. 해결이 상담 배웠어요. 지킬 거 한 가지. 네, 3번 읽어주세요. 지킬 거 한 가지. 됐죠? 네, 다 얘기했죠? 오늘 이제 좀 일찍 마쳐야 돼서 지금 마치실 거고 2부에 그 회복도 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해결 중심 상담 질문 기법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내담자나 다른 가족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도 그렇고.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항상 가장 어려운 게 당사자 우리 자녀분들하고 대화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연습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지만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해결 중심 면담 질문 기법 요거 잘 간직하셔서 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까지 2시간 내내 예, 강의해 주신 이준희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